안녕하세요. PBL과 함께 생각이 자라는 AI 코딩 수학 2 8단원 원주로 이해하는 행성의 공전입니다. AI 코딩 수학 1에서 1단원에서 6단원까지 있고 AI 코딩 수학 2는 7단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은 8단원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원주율 무엇인지 아세요? 원주는 무엇인지 아세요? 어려워요. 아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학생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헷갈려요.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원주율과 원주를 이해하고 원주를 활용하여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들과 수많은 소행성, 위성 등 태양계를 추상화하여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행성들은 태양을 타원형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원으로 이제 공존하는 것으로 추상화해서 행성의 공존을 알아보자, 표현하겠다, 이런 말이겠죠. 네, 이 단어는 비례식, 원의 둘레 수학 개념과 컴퓨팅 사고력으로 추상화, 시뮬레이션, 병렬화, 문제 분해를 사용하였고, 주요 블록은 흐름, 비교 연산, 움직임, 펜을 사용하였습니다. 원주로 이해하는 행성의 공전의 수업 방향성은 학생들이 원주율과 원주의 개념을 익히고 비례식을 활용하여 행성의 공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태양계, 공전, 행성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과 도서 등에서 조사해보고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행성의 공전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학생들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며 그 과정 속에서 원주의 개념을, 원의 둘레의 개념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합니다. 목차를 살펴보면은 굴렁쇠의 길이와 원의 지름의 관계를 알아보는 생각열기와 원주, 비례식, 초등학교 6학년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서 좀 어려워요. 수학 개념을 알아보고 원 그리기, 움직이는 배경을 코딩해 보면서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일단 관련 정보, 이게 행성의 공존이기 때문에 태양계와 관련한 정보를 조사해보고 조사된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확장해서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 하고 정리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생각 열기, 굴렁쇠 길이와 원의 지름입니다. 여기 엔트리봇이 굴렁쇠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게 굴렁쇠라는 것이거든요. 지름이 4cm인 굴렁쇠를 굴리고 있고 이쪽 엔트리봇은 6cm인 굴렁쇠를 굴리고 있는데 이 굴렁쇠가 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인지 이 굴렁쇠를 해체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빨간색 굴렁쇠는 지름이 4cm인 굴렁쇠는 12.56cm였고 지름이 6cm인 초록색 굴렁쇠는 길이가 18.84cm였습니다. 그러면 빨간 굴렁쇠, 초록 굴렁쇠의 길이를 알고 있고 원의 지름을 알고 있는데 우리 한번 굴렁쇠의 길이 나누기 원의 지름을 나누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선생님들 계산기 사용해도 된다고 하십시오. 요즘은 계산기 사용해서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 해볼 친구들은 직접 하고 계산기 사용해도 된다. 컴퓨터에 윈도우 계산기 있으니까 사용해 보도록 격려하고 얼마 나오셨나요? 네, 둘 다 3.14가 나오죠. 3.14, 3.14. 이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 열기를 딱 질문을 하면서 끝냅니다. 네, 원의 둘레의 길이를 원주라고 하고 3.14 파이를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일단 원에서 보면은 지름, 반지름, 그리고 원의 둘레, 이것을 원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 생각열기에서 굴렁쇠 길이 원주죠. 원주 나누기 원의 지름을 했더니 3.14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원주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원주,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원의 지름 곱하기 3.14 원주율이라고. 초등학교인가요? 우리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라고 배웠죠. r이 반지름이고. 네. 그래서 원의 둘레는 원의 지름 2r이 되는 거고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r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을 정리하면 원주는 원의 지름 곱하기 3.14 또는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원의 원주는 원의 지름의 3.14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개념인 거죠. 수학의 원주의 개념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은 저희는 자동화를 할 수 있거든요. 코딩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은 수학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친구들도 개념이 자기가 코딩을 하면서 그 어떤 것들을 구현해 나가면서 수학의 개념을 바로 잡아가고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네. 원주를 배웠으니 원주 구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원의 원주는 몇일까요? 노란색 원의 원주는 둘레는 몇일까요? 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이것을 풀 시간을 한 3분 정도 주고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값은 반지름이니 원주는 원의 둘레는 2 곱하기 5 곱하기 3.14 해서 31.4cm가 나왔고 두 번째 노랑 원은 지름이 주어졌네요. 12cm. 원의 둘레 원주는 12 곱하기 3.14를 하면 37.68cm가 됩니다. 참 쉬운 수학 두 번째 비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 6학년에 나오는데 친구들이 어려워해요.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난 식입니다. 여기 세모분의 네모는 별분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비례식으로 나타나면 위에 있는 분자부터 네모 대 세모는 동그라미 대 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수를 직접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6분의 3은 2분의 1. 이래서 3대 6은 1대 2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례식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항이라고 하고 이 등호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내항이라고 합니다. 비례식의 성질은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1은 여기에서 6대 3은 2대 1이다 라고 했을 때 6 곱하기 1은 3 곱하기 2, 6으로 다 같죠. 그래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지 않으면 비례식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식이 아닙니다. 비례식을 배워보았으니 일상생활에서 비례식을 어떻게 쓰는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5만 cm 축적 지도를 보고 실제 거리를 확인하여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여기 도서관까지 4cm라고 적혀 있고 우리 집에서 빵가게까지 2cm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실제 거리는 얼마가 되고 우리 집에서 빵가게 거리까지는 얼마가 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 구해볼 수 있는 시간 3분 정도 주고 아까 비례식을 활용해서 해보면 되겠죠? 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대 5만은 여기 4대 x가 되겠죠. 네모. 근데 x의 개념은 중학교서부터 시작되고 초등학교까지는 이 네모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니까 1 곱하기 네모는 5만 곱하기 4가 돼서 네모는 20만 cm가 되고 우리 집에서 빵가게까지의 거리는 2cm 나오네요. 그래서 1대 5만의 축적에는 2대 x 네모가 되겠죠. 그럼 외항의 곱 1 곱하기 네모는 내항의 곱 5만 곱하기 2 그래서 네모는 10만 cm가 됩니다. 쏙쏙 코딩 정보. 네, 쏙쏙 코딩 정보. 첫 번째 원 그리기입니다. 태양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지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는 행성이죠. 태양계의 행성이 지금 태양인 항성을 움직이지 않는 항성을 따라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한다네요. 그러면 지금 태양은 X축이 0이고 그리고 지구는 X축이 1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구는 이렇게 반지름이 100인 이 둘레를 원의 둘레를 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지름이 100인 원을 그려봅시다 라고 했을 때 원주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원주는 2 곱하기 반지름인 100 곱하기 3.14 하면 628이 나옵니다. 원주 628은 1도 회전할 때 얼만큼 움직여야 되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대 360은 네모 대 628. 그러니까 1도 돌 때 네모는 몇 도, 얼마만큼 움직이느냐는 거죠. 360도를 돌을 때는 628, 이 원은 지금 이렇게 원의 둘레가 628인데 1도를 갈 때는 여기 얼만큼 거리 이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구했더니 1.74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코딩해보면 이래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리기 시작하기를 내리고 360도니까 360번 반복하면서 1도 회전하면서 이동 방향으로 1.74만큼 움직이기를 하면 이렇게 원을 예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학생들도 그렇고 이거를 한번 원주를 구하고 비례식으로 어느 정도 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지를 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서 아이들한테도 좀 3, 4분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값을 얻어냈으면 코딩으로 구현해 보도록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주는 2 곱하기 50 곱하기 3.14는 314입니다. 원주 314는 1도 회전할 때 1대 360은 네모 대 314. 그래서 네모는 0.87이 나오네요. 그래서 방향을 1도만큼 회전할 때 이동 방향으로 0.87만큼 움직이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거 그리고 나면 요것만 해도 와 해요. 자기가 원을 그렸다라는 거에. 그래서 이제 뭐 길이를 자유롭게 해서 학생들이 더 그려볼 수 있도록 원주 계산해서 더 자유롭게 그려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쏙쏙 코딩 정보 두 번째 움직이는 배경 만들기입니다. 함께 영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무대가 이거 움직이는 걸까 비행기가 움직이는 걸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뭐 이제 여기 제목을 캐치한 아이들은 배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뭐 저학년일수록 비행기가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대가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뭔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배경을 두 개를 준비해서 첫 번째 배경의 위치는 0,0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엔트리 X좌표의 범위는 마이너스 240에서 240까지입니다. 그래서 꽉 차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바로 옆에다 두는데 지금 이게 전체가 480이잖아요. 그러니까 240에서 240을 더 가고 그러면 여기 480이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무대 배경은 480,0 위치로 이동하기 이렇게 위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 둘 다 동시에 X좌표 이동을 같은 값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얘네가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얘네가 이렇게 움직여서 1 배경이 마이너스 480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이 배경이 지금 0,0에 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다시 마이너스 480까지 자신의 x의 좌표값이 마이너스 480보다 작다면 다시 480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가 또 x좌표가 이동하고 2번 배경도 또 마이너스 480까지 이동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두 개의 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x좌표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기, 여기에다가 뭐 x 0,0으로 이동하기를 해줘도 되고, 무대를 꽉 채우고 있다면 0,0으로 돼 있는 상태죠. 무대 배경 1번이. 그러면 x좌표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고 여기 x좌표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고, 이래서 둘이 이렇게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 요 틈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거의 이유는 이동하는 값과 이 위치로 이동하는 것들이 싱크가 잘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479 더 마이너스 480보다 작은 값으로 더 앞쪽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원래 여기에다 이동을 해야 될 걸 여기를 약간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해주면 그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는 버그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마이너스 480으로 하지 않고 마이너스 479 아니면 마이너스 475, 뭐 마이너스 460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단원과 관련된 직업탐색 천문학연구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학연구원은 천체를 관측하고 천체 현상을 물리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해석하거나 연구하는 직업입니다. 오, 멋있어요. 네, 천문학연구원은 뭐 천체 관측, 천체 현상을 해석, 소멸, 생성, 천체들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원리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한다. 그리고 우주의 탄생과 진화, 외계 행성의 탐색, 우주 전파 수신 등 우주 개발 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네, 아주 우주와 관련된 멋진 말들은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커리어넷 출처입니다. 프로젝트 스토리입니다. 테라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항성을 공존하는 8개 행성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원주, 원의 둘레를 활용하여 행성의 공존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테라와 함께 만들어 봅시다. 테라라는 아이는 정말 바람직하고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 학교에서 배우고 오면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 정말 바람직하죠? 네. 원래 행성이 9개였다 그랬죠? 근데 명왕성이 소행성으로 바뀌었다네요. 그래서 8개 행성입니다. 프로젝트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사실 제가 만든 프로젝트는 그냥 예시죠.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라는 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걸로 만들어도 되고, 꼭 사실은 이제 저희가 행성이라고는 했지만 태양계 행성에 공존을 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또 자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시만 보여주고 아이디어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돋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예시 보겠습니다. 네, 지구가 저기 지나가나요? 네. 우주 배경이 움직이고 태양계에 대한 안내 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존을 하고, 또 자세히 보니까 여기 지구에 달도 보이죠? 네, 지구를 공존하고 있는 달도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 음악도 좋고,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힐링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좀 힐링된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힐링을 하면서 만들어보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성의 공전 관련한 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성의 공전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행성의 공전 관련 조사를 좀 하는 시간을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태양계란 무엇인가, 공전이란 항성과 행성의 차이, 행성의 공전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이버 어린이 지식백과에서 행성의 공전 관련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운동하는 8개 행성 및 소행성 등으로 구성된 천체를 의미합니다. 공전이란 지구가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한 천체가 다른 천체의 둘레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도는 것을 말하고, 항성과 행성의 차이를 알아보면 항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천체로 별이라고도 한다. 행성은 항성 주위를 돌면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행성들이 대표적이다. 행성의 공전의 특징을 보니까 모든 행성은 태양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대요. 그리고 공전 속도는 태양에서 가까운 행성일수록 빠르고 먼 행성일수록 느리다고 합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일 다 알고 있는 거고, 위성 달은 지구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며 공전 주기는 27.3일이라고 하네요. 네, 지구가 12배 더 빠르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획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의 공전 관련한 프로젝트 제목은 원주로 이해하는 행성의 공전으로 장면 1과 장면 2가 있는데, 장면 1은 장면 소개, 장면 2는 태양계로 구성되어 있고, 장면 1에서 장면 소개는 우주 2개가, 배경 2개가 움직이는 것처럼 구현했고, 안내글 상자를 만들어서 태양계의 행선을 공전하는 소개하는 글을 좀 만들어서 올라가게 했죠. Y좌표를 계속 올라가게 해서 설명이 끝나면 장면 2가 시작되도록 합니다. 장면 2에서는 태양, 무대 중심에서 있어야 되죠. 0,0. 위치 색깔을 좀 변경하게 하니까 태양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구 포함한 행성들 4개를 구현했고, 달이 있었고, 별들, 그리고 배경으로 우주일, 배경 2개가 움직이는 것처럼 구현했습니다. 지구 포함한 행성들 4개는 수금지화로 X값을 다 각각 이제 설정하고, 그리기 시작하고, 1도 회전할 때 이동거리를 비례식으로 구하고 코딩했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는 것을 구현하고,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코딩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다른 지구를 또 공전하니까 코딩하면 될 것 같고요. 별 소행성은 이거는 이제 좀 확장으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제하기 블록을 사용해서 별빛을 반짝이고, 소행성들은 생성됐다 소멸이 빠르다네요. 그래서 복제 삭제하기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제시된 프로젝트의 기획서를 보고 나서 학생들이 만들 프로젝트를 기획할 시간을 줍니다.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러프하게라도 자기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생각하는 힘이 생기고, 또 그거에 따라 또 알고리즘도 나오니까 학생들에게 한 5분 정도 시간을 제공합니다. 장면 1은 태양계를 설명하는 장면 1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시간이 되면 장면 1까지 구현하도록 하고, 장면 2에 태양계 행성 오브젝트를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각각의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죠. 이거에 X좌표 위치값을 주고 각각의 원주, 둘레와 얼마의 원주로 돌 것인지 이동거리 구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좌표 값을 넣게 하고, 그렇게 되면 반지름이 나오죠.
원주 구하고 1도 회전할 때 이동거리 구합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구하도록 한 5분 제공합니다. 미리 보기 프로젝트에서는 거기에 있는 태양은 X좌표가 0이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각각 40, 60, 100, 130의 X좌표에 두었습니다. 그럼 반지름이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에 둘래 원주를 구할 수 있죠. 소수점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1도 회전할 때 이동거리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동거리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 여기 있는 값이 틀리면 원주도 틀리고 이동 거리도 틀립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50을 적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아니, 다르죠, 값이. 근데 학생들이 자기가 틀렸는 줄 알아요. 근데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래서 반지름의 값에 따라 이동 거리도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행성 오브젝트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X, Y 위치로 이동하기라고 해요. 만약에 이게 지구라면 X는 지금 100이겠죠. 100,0 위치로 이동을 하고 그리기 색을 정하고 그리기 시작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방향을 마이너스 1도만큼 회전. 왜냐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마이너스 1도만큼 회전하고 이동 방향으로 뭐만큼 움직이기. 이쪽 방향으로 지금 그 이동 방향을 두어야지만 위쪽으로 두어야지만 지구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몇 초 기다리기를 합니다. 코딩한 것을 보면 여기 위치로 이동하기, 그리기 색 정하기, 그리기 시작하기, 방향을 뭐만큼 회전하기, 이동 방향 뭐만큼 움직이기, 그리고 몇 초 기다리기. 여기 태양에 가까우면 빠르고 태양에 멀면 느리다고 했잖아요. 회전 속도가. 그러니까 몇 초 기다리기를 수성은 뭐 0초 기다리고 금성은 0.001초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구 0.002초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값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행성들은 4개를 코딩을 동일하게 하면 되고 다음으로 태양 오브젝트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태양은 X좌표가 0이었죠. 그래서 시작을 했을 때 0,0 위치로 이동하고 색깔 효과를 아름답게 주고 이제 몇 초 기다리기를 계속 반복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면 아주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달 오브젝트입니다. 달 오브젝트 코딩은 조금 다른 공정과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지구를 공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을 그리고 공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게 이미지 중심을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미지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중심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구를 두고 이 달이 이렇게 공전하는 것을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할 때 이미지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이미지 중심을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알고리즘을 보면 지구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지구 위치로 이동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중심점이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겠죠. 그러면 방향을 마이너스 1도 회전을 하면 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태양계 지구 위치로 이동하기. 여기 지구 위치로 이동을 하면 중심점이 여기였죠. 방향을 마이너스 1만큼 회전하기 이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을 구현하게 됩니다. 태양계를 조금 더 멋지게 구현하려면 배경이 움직이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역동성이 있잖아요. 쏙쏙 코딩 정보에서 배경 움직이기를 배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두 번째는 더 쉽게 하니까 선생님께서 천천히 지도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소행성 표현하기 심화 과정입니다. 복제하기를 사용하여서 소행성이 소멸되고 생성되는 것을 구현해 보았는데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한번 보여주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했을 때 모양 숨기고 크기 정하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고 지금 모양들이 이렇게 색깔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복제본 만들고 나서 몇 초 기다린 다음에 다시 또 무작위수로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제본이 생성되었을 때는 모양이 보이고 위치 X, Y의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게 하고 색깔 효과를 10만큼 주는 것을 10번 반복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다음에 복제본 삭제를 하면은 소행성이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또 우주가 반짝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주 예쁜 효과가 있죠. 멋져요. 코드로 보면 더 간단합니다.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원본은 숨기고 그리고 크기를 작게 무작위수로 정하고 모양 바꾸고 여기 색깔 모양이 바뀌어지겠죠. 복제본을 0.2 만들고 0.2초 기다리기를 계속 반복하면 별이 생성이 되고 복제본이 생성되면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고 모양을 보이고 색깔 효과를 주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다음에 별의 소멸, 복제본을 삭제합니다. 요게 우주에서 반짝반짝 소행성들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코딩이 완료되었으면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도와주기보다 짝과 함께 디버깅 하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디버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생각 확장하기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원주율과 원주를 짝과 함께 서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을 자유롭게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들 이 단어는 어떠셨나요? 이 단어는 수학과 과학이 융합된 단원입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또 신기하기 때문에 재밌어하는 단원입니다. 선생님들 다음 단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